금리 인상하는데 예금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왜 할까요? 당연히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자본주의 시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본주의 시장은 원래 화폐 가치 하락이 맞다. 왜 그렇게 형성이 됐느냐? 예를 들어 나라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라하국. 라하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100만 원이에요. 현재.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 1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요. 여기서 뭐 50만 원 빌린 사람은 이걸 가지고 조선업을 하고 50만 원짜리. 또 30만 원 빌린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자동차업을 하고 또 여기 뭐 20만 원 빌린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 식당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요. 은행에서는 100만 원 빌려주고서 100만 원 받으면 이득이 없죠. 그러니까 5%의 금리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은 105만 원인데 시중에 도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다. 5만 원을 찍어서 풀면은 이게 돌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후년에는 105만 원에 또 5%가 붙죠. 그러니까 5만 2,500원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다. 그러면요. 금리가 높으면은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줄이죠. 시중 자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에서 이제 회수하는 금액은 늘어난다. 그런데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것을 사실은 줄여야 돼요. 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안 줄이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자금을 풀지 않아도 회수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시중에 도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더라.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실물 가치가 하락. 근데 이 실물 가치를 뜻하는 용어가 물가죠. 물가다, 물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은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 이게 그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은행에서 시중에 도는 돈 요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돈이 많은 사람은 예금을 통해서 예금 그 다음에 적금을 통해서 돈을 묶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출 회수를 통해서 돈을 줄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금리 올라가고 여기 금리 올라가면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잡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예적금과 대출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적금이나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 회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프로세스까지는 한은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 프로세스는 어디서 진행하느냐? 은행에서 진행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예적금 금리 올리지 말고 대출 금리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요. 금리를요. 기준금리를 100%까지 올려도 절대 회수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억누른다면. 그래서 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다? 채권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나? 기준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원래 채권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채권금리에 영향이 주면서 이게 이제
예적금 금리.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금 요 양쪽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게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적금 금리 억누르고 저기 뭐였죠? 대출 금리 억누르니까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근데 호주부로 못 가죠. 채권 금리로 이동을 하더라. 채권 시장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사요. 그러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이 예전에 미국에서 똑같이 한번 있었다. 언제일까요?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하죠. 그래서요 미국에서 2004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라면 파월의 수수께끼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죠.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래서 지금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여기에 지금 MBS 증권, CDO, CDS 이런 것들 만들면서 통화 승수를 잔뜩 늘려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자. 이게 그린스펀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채권금리가 떨어지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왜 채권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미국 채권을 다량 매입하기 시작했다. 채권을 많이 푸는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채권이 귀해지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졌어요. 이거 그린스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시중금리 오를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자. 이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은의 포지션은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이번 한은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물가 잡는 것보다 지금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미국이랑 금리차가 많이 벌어졌어. 그런데 이걸로 환율이 튀어. 그러면 우리도 빅스텝 가자. 근데 환율이 떨어져? 그럼 빅스텝 가지 말자. 베이비 스텝만 하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첫 번째 일단은 안 오르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예대금리죠. 그래서 미국, 한국이 있을 때 미국에서 예금금리가 한 5% 나오고 한국에서는 3% 나와요. 대출금리 한 6% 나오고 미국에서는 8% 나온다. 자금은 물과 반대로 그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여기서 대출받아서 여기다 예금하면은 이득 아니죠. 근데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우리나라는 예대금리 억눌러서 2% 이렇게 만들고요. 미국은 금리 더 올려가지고 예금금리 6% 올라가고 대출금리 9%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대출 받아서 여기다 예금하면 개이득.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예금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출은 원화로 받고 여기서 예금하려면 달러로 받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이동해야 되죠. 원화는 늘어나고 달러는 감소하겠죠. 달러 감소하는 이유가 수요 증가에 의한 목적이죠. 그럼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환율 폭등이다. 지금까지는 공포감이었다면 진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죠. 지금 이창용 총재가 왜 환율을 계속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다만 지금은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환율 떨어지네? 그러니까 지금 안전자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달러, 예금, 예적금, 그 다음에 금, 채권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예적금 금리를 낮추니까. 근데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나 여기서 여기로 가겠죠. 그럼 채권금리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팔고 달러 사게 된다면. 그럼 채권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물가가 잡혔느냐, 물가 잡혔나,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사실 요거 막기 위함이죠. 정부에서는 지금 요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부동산 PF발, 경기 침체. 근데 부동산 PF가 지금 금리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안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터뜨리려고 하면 안 터지나요? 자, 부동산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3년 새 4배나 급증했다. 왜? 1금융에서 안 내주니까. 1금융에서 이제 저기 부동산 PF를 내줄 수가 없죠. 1금융에서는 돈이 없어요, 사실. 예금금리 못 올려요? 대출금리도 못 올려요? 부실채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저축은행 도와주고 부동산 PF 도와주고 너네가 출자해서 우리가 정부가 한 5조 낼 테니까 너네가 저기 한 145조 채워가지고 여기 도와줘.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금이 좋지가 않아요. 자금 사정이. 그러니까 줄줄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은행채도 당분간 내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서야 풀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 보시면요. 지금 이금융권에 지금 자금이 굉장히 위험하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축은행 이런 데다 돈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넣어놓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저기 보증해 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넣어놔서 금리 이자 받는 것까지 다 받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넣어놔라. 그러면서 은행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한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죠. 그리스펀드의 수수께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봐라. 여기서 만약 이랬는데도 부동산 PF 터지면은 경기 침체는 굉장히 빨리 오게 되고요. 그때는 금리 인하해도 금리 인하 못하죠. 환율치니까. 근데 금리 인하 하더라도 집값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금리 떨어지면 다시 집값 오릅니다. 전세가 올라가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세 자금 대출 풀면서 오히려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때려 부어도 금리 낮추고 그래도 집값은 떨어졌어요. 요거 생각하시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 분명히 보인다.